차를 사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타보고 구매를 결정하라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심지어 주문부터 배송까지 스마트폰 하나면 되고요. 우리 집까지 탁송까지 해준대요. 이걸 현대기아차가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어떨까요? 이게 꿈이 아니라요. 실제로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발표한 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한 지가 꽤 됐죠. 최근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파격적이더라고요. 어떤 계획을 발표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중고차 업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이 반응이 전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고차 시장 신뢰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인데요. 중고차 시장을 신뢰하는 사람은 14.8%, 중고차 판매자를 신뢰하는 사람은 11.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중고차 구매를 할 때 실제로 불만을 겪은 소비자는 24.9%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겪은 불만 사항은 고지나 설명과 다른 성능 상태가 45.4%로 가장 많았고요. 사후 관리가 미비하다는 게 39%, 허위 매물이 29.7%, 사고차 미고지가 26.9%,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했다는 게 26.9%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건 소비자들의 인식이고요. 중고차 판매자는 그럼 투명하게 거래했을까요?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있죠? 이게 중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급해주는 게 법적 의무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소비자 중 27.1%가 발급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44.6%가 계약 중간 또는 계약서 작성 이후에야 발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결국 무슨 소리예요? 소비자들의 인식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판매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찬성하는 소비자는 66%에 달했다고 합니다. 찬성한 이유로는 성능 상태 점검 결과를 신뢰성 있게 제공할 것 같아서가 34.4%로 제일 많았고요. 허위 매물이 줄어들 것 같아서가 33.3%, 시세 정보가 투명할 것 같아서가 16.4%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시장이 뭘 개선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성능 상태 점검에 대한 불신 개선이 42.7%로 가장 많았고 허위 매물 개선이 31.8%, 그리고 불투명한 가격 산정이 16.3%였습니다. 자, 설문 결과만 봐도 아시겠죠? 지금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 그리고 사람들의 대기업 진출을 찬성하는 이유는 뭔가요? 허위 매물 때문에? 아니죠. 허위 매물 근절은 수많은 이유들 중 하나일 뿐이고요. 대기업이 진출하는 이유랑 목적 자체가 허위 매물을 단속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대기업은 사업 먹거리라 진출하는 거고요. 사업 때문에 진출을 하면 서로 경쟁을 할 거잖아요. 이 경쟁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물이 상태가 좋아지고 신뢰성 있는 판매와 운영이 필수가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허위 매물도 근절된다는 기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기대 효과 때문에 대기업 보고 무조건 진출을 하라는 거고요. 왜? 그동안 안 바뀌었으니까요. 핀트는 제대로 잡아야죠. 이런 상황에서 현대기아차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현대차만 있었는데요. 기아도 아예 따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룹 차원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차원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현대차랑 기아 두 개의 브랜드가 시장에 진출한다는 거죠. 일단 공통점부터 볼까요? 이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각자 밀고 있는 사업 경쟁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정보 균형에 초점을 뒀습니다. 중고차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그런 것 중 하나인데 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털 구축 중심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아는 포털 구축보다는 구독 프로그램을 밀고 있습니다. 이 사업 경쟁력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인증 중고차 사업 중심이라는 겁니다. 현대차랑 기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차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5년 10만 킬로미터 이내여야 하고요. 200개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차만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증 중고차 전용 센터도 구축한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이걸 하이테크 센터, 그리고 기아는 리컨디셔닝 센터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보상 판매입니다. 소비자가 기존에 타던 차가 있을 거잖아요. 이걸 공정한 가격에 매입하고요. 매각을 결정한 고객이 신차를 구입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건 수입차 브랜드가 잘하고 있던 것 중 하나죠. 트레이드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보상 판매의 장점은 소비자 입장에선 신차를 할인받고 살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 기존에 타던 차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죠. 기업 입장에선 차를 매입해 올 수 있는 루트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시장 규모를 금방 키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이런 공통점을 배경으로 현대차랑 기아의 사업은 비슷한 듯 다르게 흘러갈 예정입니다. 일단 현대차부터 살펴볼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이게 뒤에 나올 사업 보류 관련 내용이랑 중요하게 연결되는 거라 유심히 봐주시고요. 일단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중고차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종합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소비자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포털에 공개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고차 성능과 상태에 대한 통합 정보가 있고요.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허위 미끼 매물도 걸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차 시장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보여주는 중고차 가치
지수, 시골의 대수 통계 자료, 모델별 시세, 모델별 판매 순위 이런 것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차는 모든 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아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혼합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온라인 가상 전시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품 검색, 비교, 견적, 계약, 출고, 그리고 배송까지 이런 걸 모두 온라인 원스톱 쇼핑으로 구현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쿠팡의 중고차 버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아도 살펴볼까요? 얘도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이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내가 살 차를 미리 타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아가 지금 기아 플렉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기아 플렉스가 뭐냐면 구독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한 달 구독료를 내면 자동차를 주는, 한마디로 기아가 직접 제공하는 단기 렌터카 서비스입니다. 기아 플렉스에서 운영 중인 차들 중에 계약이 만료된 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차들을 리컨디셔닝 센터에 입고시키고 성능하고 상태를 진단하고 정비 같은 과정을 거쳐서 구독 서비스에 재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차를 한 달 동안 타보고 중고차 구매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한 달 이용 비용을 면제해 준다고 하고요. 이건 중고차를 사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좋은 제안인 거죠. 기아 입장에선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차를 한 번 더 굴릴 수 있는 거니까 사업 비용 측면에서도 이득인 거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겁니다. 사실 기존 중고차 플랫폼은 내연기관차에 최적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특화 서비스는 배터리 잔여 수명하고 안정성을 측정하고 최저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차만 인증 판매하는 거죠. 이건 지금 업계에는 없는 거라서 이것도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맹공을 해버리는데 중고차 업계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반대하죠. 최근에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랑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중고차 업체의 자동차 매매업 등록증을 반납하는 퍼포먼스였고요.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한 의견서를 인수위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은 중고차 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자동차 매매업계를 이해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판단이다. 그리고 관련 사업 종사자 약 30만 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대량 실업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화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와서 이런 퍼포먼스가 무슨 도움이 되냐는 겁니다. 누가 보면 현대차가 갑자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고 개선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모두 뺏어간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것 같은데 전혀 아니죠. 정부에서 이미 기회를 줬었잖아요. 그것도 6년 동안이나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동안 대기업은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도 못했고요. 6년 동안 보호를 받았으면서 그동안 개선할 생각은 1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대기업 진출 안 돼요,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러는 거 아닌가요?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고차 시장에 이렇다 할 변화가 있었나요? 이때도 장마철만 되면 침수차 소개판다, 중고차 구매 주의해야, 이런 뉴스가 판치지 않았나요? 그동안 개선할 명분이 이것만 있었던 것도 아니죠. SK가 시장에 진출했고 헤이딜러가 생겨났고 헤이카 같은 플랫폼도 생겼잖아요. 이때는 대기업이랑 스타트업이 진출하거나 생겨나도 괜찮았고 지금은 안 된다?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심지어 관련 법안도 개정되는 걸 반대했잖아요. 지난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부정한 중고차 성능 점검자의 처벌을 명확히 하는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중고차 성능을 점검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하다가 적발되면 제대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도화하자는 거였습니다. 이때도 취지는 시장을 정화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고차 업계가 반발하면서 무산됐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2년 동안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었다고 합니다. 결국 6년 동안 법이 보호해주는 테두리 안에 있었고 그 와중에 허위 매물과 같은 피해 사례는 계속됐고 법안 발의 같은 제도적 장치도 거부하고 개선할 기회와 명분이 충분했음에도 외면하고 반발하다가 이제 와서 또 보호해달라고 하니까 공감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는 중고차 업계 사람들은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난번 우리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여론을 문제로 돌리는 모습이 정말 황당했고요. 최근에는 이런 퍼포먼스를 한다는 걸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 퍼포먼스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등록증을 반납한다? 야, 대기업 진출을 안 막아줘? 나 그럼 일 안 해. 등록증이고 뭐고 필요 없어. 이런 건가요?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할 때인가요? 웬만하면 저도 해결책을 같이 제시하고 싶고 평소에도 그래왔는데요. 이제는 그 시기도 지났잖아요. 6년 동안의 개정 기간을 허공에 날려버렸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대기업 진출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글쎄요. 세 번째는 중고차 업계가 주장하는 바가 꽤 많은데 정작 명분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건 어렵게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시장에 현대차만 진출하는 게 아니죠. SK도 진출하고 롯데 렌터카도 중고차 사업에 진출한다는데 굳이 현대차 진출만 완강하게 반대하는 명분도 잘 모르겠고요. 사실상 중고차 딜러들한테는 큰 피해가 없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현대차랑 기아가 진출하는 방식도 말 그대로 플랫폼이거든요. 엔카랑 비슷합니다. 원래 중고차를 팔던 딜러가 현대차랑 기아가 만든 플랫폼에 등록을 하고 여기서 판매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기존 딜러들은 생계 위협을 받는다는 주장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이번에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주장한 내용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현대차가 5년 10만 킬로미터 미만
일반 인증 중고차 매물만 취급하겠다고 했죠. 여기에 대고 뭐라고 했냐면 알짜 매물만 독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결국은 중고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이 세상에 싸고 좋은 게 어딨어요. 지금까지 그 싸고 좋은 걸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 장사한 게 문제된 거 아닌가요? 상태 좋은 중고차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소비자들 여론이 어떤가요? 차라리 돈을 더 내더라도 상태 좋은 걸 사는 게 낫지, 이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도 따지고 보면 진짜 맞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대차랑 기아는 중고차 사업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주력은 신차 사업이잖아요. 신차도 가격이 있습니다. 어차피 얘네가 중고차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신차보다 중고차가 비싸면 누가 중고차를 사겠어요. 그리고 현대차랑 기아가 기존 업계랑 상생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 중고차 업자들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인 건데, 현대차부터 볼까요? 5년 10만 킬로미터 기준을 충족하는 차만 판다고 했는데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차는 기존 매매업계에 공급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을 공개하고 중고차 종사자 교육도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2022년에는 전체 시장의 2.5%만 차지할 예정이고요. 2023년에는 3.6%, 2024년에는 5.1%만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까지 독점한다, 영세 상인들을 대기업이 다 죽인다,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거죠. 기아도 현대차랑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고요. 점유율은 2022년에 1.9%, 2023년에 2.6%, 2024년에는 3.7%만 차지하겠다는 것도 발표했습니다. 중고차 업계도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6개월 1만 킬로미터 이내 차량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 중고차 서비스와 허위 매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비합법적인 거래 관행을 타파하고 소비자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매매 공제 조합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난 6년간 발표하고 실행에 옮겼어야 하는 내용을 이제야 발표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6개월 1만 킬로면 거의 신차 수준 아닌가요? 현대차한테는 5년 10만 킬로미터짜리 차 판다고 알짜 매물을 다 가져간다고 뭐라 하면서 6개월 1만 킬로미터 이내인 차만 품질을 보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비슷한 보정 프로그램이 이미 엔카 같은 데에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합법적인 거래 관행을 타파하는 거랑 자동차 매매 공제 조합을 만드는 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냥 쉽게 비유하면 현대차 조립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립 생산직 노조를 따로 설립하겠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쪽도 분명 결정권자가 있을 겁니다. 시장 상황과 여론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이 막혀있다는 소리도 나오는데 이건 사실 현대 기아차한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중기부만 허가한다고 될 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진출하려면 지방 정부도 허가를 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 진출을 보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현대차는 완전 온라인이고 기아는 온 오프라인 병행이라고는 하지만 온라인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딱히 지역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진출을 못하는 일이 생길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